멋지게 동반 성장을 이뤄내신 두 주인공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뉴 루비 디렉터 박지영, 뉴 에메랄드 디렉터 이영주. 이영주 스폰서님, 에메랄드 등급을 축하드려요. 이영주 스폰서님은 나에게 나침반이다. 이영주 스폰서님은 나에게 유산화 모델이다. 이영주 스폰서님은 나에게 성공의 지침서이다. 이영주 스폰서님은 나에게 친구이다. 나에게 이영주 스폰서님은 꿈 미래이다. 이영주 스폰서님은 나에게 방향성이다. 이영주 스폰서님은 나에게 중대이다. 이영주 스폰서님, 영주 스폰서님은 저의 네임커버입니다. 이영주 스폰서님은 나에게 성공으로 가는 길의 기장이십니다. 이영주 스폰서님은 나에게 포키논이다. 이영주 스폰서님은 나에게 연예인이다. 이영주 스폰서님은 나에게 함께합니다. 이영주 스폰서님은 나에게 내비게이션이다. 이영주 스폰서님은 나에게 등 뿌리며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나에게 이영주 스폰서님은 등대이다. 영주 스폰서님은 나에게 단백질. 생각지도 못한 이런 영상을 봐서 네, 이렇게 영상 준비해 주신 파트너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뉴 에메랄드 디렉터 이영주, 뉴 루비 디렉터 박지영입니다. 스포님,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눈물이 나요. 네, 이렇게 나란히 서서 인사드리니 꼭 부부 사업자 같네요. 부부 못지않은 유산화 동반자죠? 네, 저희는 스폰서 파트너 사회입니다. 함께 성장해서 이렇게 나란히 쓴 무대가 어느 때보다 뜻깊고 너무나 기쁜 그런 무대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유산화를 어떻게 하며 또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처음 스폰서님께서는 어떻게 유산화를 만나시게 되셨어요? 네, 저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대병원에서 연구원으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결혼을 하면 바로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5년 정도 난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어렵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으로 영양제를 찾다가 유산화를 만나게 되었죠. 아프던 아이가 유산화 영양제를 먹으면서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유산화 제품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 또래 아이를 보면 저 아이도 유산화 제품 먹으면 건강해질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 딸 친구인 다현이 엄마입니다. 네. 그래서 다현이 엄마에게 유산화 제품을 전달하였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지영 루비님은 영양제에도 또 네트워크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지영 루비님, 제가 유산화를 전달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네, 사실 스폰서님이 첫 이미지는요. 초보 엄마지만 아이 용품만큼은 정말 까다롭게 고르는 엄마? 그런데 이 엄마의 전직을 들었을 때에는 우와 하며 신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추천해 주신 제품, 그 제품을 1년 넘게 꾸준히 섭취를 했죠. 제품력을 느끼고 보상 플랜을 들었을 때 언니, 이 회사 돈 되는데 나도 할래요.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 대기업의 회계 일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40대 전후로 퇴사하시는 여자 선배님들을 뵈면서 나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옆에 계신 은찬 엄마께서 언니가 내 손을 내밀어 주셨던 거죠.
처음에는 동네 언니, 동생 사이로 3년째 알고 지냈다가 이제는 스폰서, 파트너가 된 우리 스포님. 유산화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파트너가 생겼던 거였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네, 너무 좋았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 나에게도 정말 유산화 비전을 본 파트너가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그 좋은 마음과 똑같은 크기로 책임감이 생겼어요. 이 동생은 나를 통해서 또 유산화의 비전을 보고 성공하려고 왔는데 내가 이 리더님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라는 그런 큰 책임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장을 하려면 명단도 있고 그 명단으로 상담을 하면서 뎁스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 살다가 이천에 내려와서 인맥은 남편과 아이밖에 없는 저. 10년 동안 회사 생활만 해서 아무 인맥이 없는 파트너. 네. 둘이 만났으니 인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우리 인맥을 만들자. 그러면 모임을 만들어 보자 해서 동네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아이들 데리고 커피 마실 사람 이렇게 모집 글을 올렸죠. 그랬더니 엄마들이 한 8, 9명 정도 모였어요. 그렇게 첫 모임을 갖고 그 모임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역 리더님이 단톡방을 만들고 함께 그 모임을 계속 이어갔어요. 지역 리더님이 점심 같이 먹어요 라고 글을 올리면 저는 제일 먼저 저도 같이 먹어요 라고 글을 올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갔어요. 그때 지역 리더님 집에 가서 정말 많은 점심을 얻어 먹었는데 그 점심 하느라고 힘들지 않았어요? 아유, 힘들었으면 못했죠. 그런데 요리를 하고 함께 나눠 먹는 것을 좋아했던 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엄마들한테 어떻게 하면 유산화를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늘 스폰서님과 함께 고민했던 그 시간들이 저는 너무 좋았었어요. 친분이 쌓여가고 자연스럽게 건강 주제로 모임 때마다 짧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내가 요즘에 영양학을 배우는데 영양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따져보고 골라야 한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양제 고르는 방법, 유산균 고르는 방법 등등 짧게 한 5분 정도로 해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5분 강의가 뭐가 그렇게 떨리다고 우리 엄청 떨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이런 강의 속에서 저희 이 모임에서 이 강의를 듣고 저에게 첫 번째 파트너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한남 골드님이세요. 에메랄드도 루비도 이렇게 자충우돌했던 초보 사업자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은님, 그때 기억나시죠? 저희 다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파트너들을 데리고서 사업의 확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정성을 들이셨어요? 네, 처음부터 인맥이 없던 저였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생기는 파트너가 너무나 저에겐 귀한 파트너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파트너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같은 처지인 파트너들과 스폰서가 모였으니 이 일의 진행은 사실 빠르게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일이 정말 재미있고 또 이 일은 비전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관계십이 너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끈끈한 관계십을 갖기 위해서 사랑과 정성과 애정과 저의 모든 시간을 그 파트너들에게 쏟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한 명 한 명 끈끈한 관계가 되었고 초창기 멤버 5, 6명의 멤버들이 지금도 아주 끈끈하게 그렇게 복제되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사랑받고 자란 파트너. 저에게도 첫 번째 파트너가 생기고 스폰서님, 저, 이한난 리더님 셋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만났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요. 두 번째 파트너 이정현 골드님이 나오셨죠. 4시 됐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3번 이상 만나면서 트레이닝도 하고 점심도 먹고 아이들 키우는 방법들도 나누고 사실 지금은 전단지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 저희가 사업할 때에는 이렇다 할 전단지가 솔직히 조금 아쉬워서 저희 넷이서 전단지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스폰서님께서는 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사실 저 못되게도 스폰서님도 탄탄한 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파트너 한 분 한 분 나올 때마다 온 정성을 다해
저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관심 쏟는 거 알려주시고 이런 마음에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스폰서님 이제 스폰서님의 두 번째 라인에 온 시간을 쓰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성장으로 비전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스폰서님 부담도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부담도스러웠죠. 하지만 그렇게 그 마음, 그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고마웠어요. 네, 그렇게 저는 첫 번째 라인을 키웠던 경험으로 두 번째 나왔던 파트너 이소정, 이문정 리더님, 지금은 골드님이시죠. 그 두 분을 데리고 신규 미팅도 하고 홈미팅도 하고 셀미팅도 하면서 그렇게 그 두 번째 라인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번째 라인이 크면서 저는 골드, 이그젝 골드로 승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폰서님께서 이그젝 골드 되셨을 때 사실 지금보다 더 기뻤어요. 왜요? 네,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이그제큐티브가 되면요, 컨벤션에서 이그젝 쇼핑을 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이템을 사주시는 스폰서님이 전 정말 최고였거든요. 스폰서님과 함께 컨벤션에서 이그젝 쇼핑도 하고 이그젝 라운지도 같이 이렇게 이용하고 싶고, 그래서 나도 이그제큐티브 타이틀을 너무너무 갖고 싶다라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함께 성장하다 보니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네요, 우리. 스폰서님, 끊임없는 좀 이런 유산화 성장 속에서 가장 감사했던 순간이 언제세요? 네, 유산화를 하면서 감사했던 순간 너무 많죠. 순간순간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남편과 함께 제가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 유산화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을까? 네, 사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육아를 위해서 서울 생활을 접고 신랑 회사 달랑 있는 이천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또 박청자 편합범 스포님이 사시는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면, 유산화를 전달받지 않았다면, 유산화를 전달받고도 선택하지 않았다면, 네,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전쟁 같은, 신랑과 매일매일을 싸우는 전쟁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유산화를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사랑의 눈빛으로 또 항상 응원의 눈빛으로 후원해 주시는 박청자 편학번 스포님께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지영 리더님은 감사했던 순간이 언제세요? 저는 사실 작년 한 해였었어요.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 리더님들 중에 학부모님 계신가요? 네, 코로나가 아직 안정화되어 있지 못하 보니까 아이들이 매일매일 아직 학교에 가지는 않아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1학년을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은 지금 가정학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 기존처럼 직장을 다니고 매일매일 출근했다라면 이 아이들을 놓고 출근하는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조심스럽게 여행도 자주 다녔어요. 가게 문을 닫으며 소득이 뚝 끊기는 게 아니고 내가 휴가 쓴다고 직장 상사 눈치 볼 것 없이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 어머니, 아이들, 우리 가족들 모두 모시고 여행 다녔던 그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멋진 일을 소개시켜주신 우리 스폰서님, 그리고 제 정신적 지주 박청자 편합번 스폰서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권리소득을 진짜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늘 이런 생각만 하면 잠이 오질 않아요. 스폰서님,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 가장 스폰서님의 성장의 원동력은 어떤 거세요? 네, 저의 성장 원동력은 저희 팀입니다. 또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저는 2019년 루비로 승급하면서 팀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습니다. 한 팀을 이끄는 팀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큰 책임감이 있는 자리더라고요. 많은 파트너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고 저를 지지해주고 있고
응원해주고 있고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021년 되면서 에메랄드로 승급해야지. 내가 에메랄드로 승급해서 파트너들에게 비전을 보여줘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쯤 그로잉업 그룹에 로드 투 다이아몬드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마음이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귀한 스폰서님 시간 내주시는데 내가 그곳에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렇다면 나의 골드, 이그젝 골드, 루비, 이그젝 루비로 승급할 때 나는 무엇을 했었지? 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항상 그곳에는 박청자 스폰서님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저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다시 승급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부담스럽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결과를 내고 승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속에서 스폰이 귀한 시간 내주시는데 미리 워밍업을 했어요. 제 스스로. 3, 4주 전부터 저의 레그를 다시 쳐다보고 파트너님과 상담을 하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성장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교육에 임했는데요. 매주 스폰서님과 그로잉업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이 주신 에너지를 받으며 저는 그곳에서 승급할 수 있었습니다. 지영 리더님, 루비로 승급하셨을 때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에요? 네. 저에게는요, 늘 승급에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늦어도 이 마음속에 승급 데드라인 안에는 승급하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가 그 해였어요. 어떻게 하면 루비 승급을 하지? 사실 올해 초부터 마음만 무거웠습니다. 그때쯤 스폰서님께서 로드 투 다이아몬드에 들어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폰서님은 늘 이런 프로그램 안에서 성장하셨는데 그럼 이번 기수가 끝날 때쯤에 스폰서님 또 승급하시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더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스폰서님이 성장하면 너무나 좋은 일인데 왜 조바심이 났을까요? 저는 늘 성장하는 스폰서님 한 단계 밑에서 꼭 쫓아가자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격차가 멀어지면 스폰서님과 멀어질세라 너무 조급했거든요. 불안했고요. 그래서 함께 승급해서 스폰서님과 함께 성장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승급하게 되었습니다. 스폰서님, 다음 다이아몬드 승급은 언제 하실 거예요? 다이아몬드 계획 있으시면요, 저한테 꼭 귀뜸해 주세요. 제가 마음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야기 들으면 열심히 따라갈 테니까 꼭 미리 알려주세요. 네네. 네, 지영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그 마음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네, 지영 리더님 성장을 위해서라도 제가 빨리 승급하도록 계획 세우면서 함께 또 다시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희 다음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다음 목표는 다이아몬드예요. 가야겠죠? 이렇게 파트너님이 원하시는데 제가 유산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이아몬드? 언감생심, 내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요,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로잉업 그룹에는 박청자 펜너폰 스폰님 또 그 많은 스타 다이아몬드님들께서 성장하는 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의 파트너들, 저희 팀의 많은 리더님들은 저의 성장이 가장 큰 되는 일, 또 성장하는 일을 보여주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이아몬드가 이끄는 팀을 우리 파트너들에게 꼭 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정말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더 큰 비전, 더 큰 정보, 더 많은 것들을 파트너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스폰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스폰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모든 파트너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지영 리더님 다음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의 다음 목표는 스폰서님 다이아몬드 갈 때 에메랄드 가는 거겠죠?
네. 저의 다음 목표는요. 우리 사업 설명할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당신의 3년 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같다면 3년 후 모습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스폰서님과 제가 딱 3살 차이예요. 그래서 스폰서님을 뵈면 제 3년 후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설레이고 기대됩니다. 그래서 스폰서님께서 팀을 운영하는 방식, 그다음 이 사업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 방법들, 그룹에서 봉사하시는 모습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배우고 저 또한 실천하고 싶습니다. 스폰서님께서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일은 되는 일이라고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저도 그런 스폰서가 되고 싶어요. 그것을 믿고 따르는 파트너, 그러면 그 다음 파트너도 믿고 따라오시리라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의 처음 또 성장 과정, 목표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유산화는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습니다. 유산화는 대단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꾸준한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유산화, 그로잉업, 이영주, 박지영, 화이팅!